안녕하세요. 윤호의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급작스럽게 이 코너를 하나 만들게 되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제목은 꿈을 꾸었네 그녀를 만나다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공개하려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누가 듣기에는 이게 짝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진 보이십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이고 왜 이분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그 러브스토리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단지 오랜만에 그녀를 꿈속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좀 화면을 키워볼까요? 아닌데나? 그녀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2020년도 6월 6일 첫 번째 꿈을 꾸었는데 좀비가 나오는 아포칼립스 시대를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었고요. 제가 잠을 자다가 한 3번을 깼어요. 첫 번째 깼을 때는 무서운 그런 공포스러운 아포칼립스 시대를 살아가는 좀비들한테 습격당하고 공격당하면서 저는 높은 산자락에 도망가다가 결국 끝자락에서 매몰리다가 꿈에서 하들짝 놀라서 깼고요. 두 번째 꿈은 제가 혼자 나가서 이렇게 독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다가 그리고는 뭐 후지부지하게 깨어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꿈을 꿨을 때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밝히지 않을 거고요. 살면서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온라인이나 뭐 어디 쪽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 팬심으로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특히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요 그립고 또 그리운 그런 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었던 그녀였죠. 제가 그녀를 알게 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BJ이기도 했지만은 특별하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VJ로서가 아니라 다른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진짜 열정을 내비치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녀한테 욕한 거 아닙니다. 그녀한테 제가 조공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뭔가 많이 해다 주고 싶고 내 한도 내에서 이렇게 퍼주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집안일이 좀 많이 안 좋은 우환이 많이 겹쳤어요. 제가 뭐 여동생의 시집살이 때문에 탈출계도 있었고 아버지가 건강이 위독하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저는 그녀를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실 당시에는 그래도 혹시라도 장례식장에 그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그녀를 꿈속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지? 지금도 그 꿈속 내용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그녀가 꿈속에서 저랑 만나서 함께 벤치에 앉아서 마치 버스가 올 것처럼 어느 한 위치를 계속 둘이 같이 우러러 보았던 그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거의 그녀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세 번째 동안 꿈을 꾸었을 당시에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처음에 꿈을 꾸고요 일어났을 때 내가 대체 누굴 만난 거지? 되게 낯설었어요. 그 꿈 꾸고 난 이후에요. 원래 꿈은 꾸고 나면 바로 입 밖으로 나가면은 사라져버리고 의미가 없는 꿈이 돼버린다고 해서 하루종일 꿍하고 있었죠. 말도 안 하고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녀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그녀의 사진을 항상 우측 가젯으로 띄워놓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폰에도 항상 그녀의 사진이 대문처럼 이렇게 있고요. 제가 나중에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펜던트를 사게 되면은 이 사진을 항상 가슴 한편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고 싶었는데 이 펜던트가 좀 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또 요새 또 사진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제 컴퓨터에도 그녀의 사진이 있고요. 제 태블릿에도 그녀의 이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제게 선물로 주었었던 스마트워치 시계 바탕화면에도 그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남들은 시간을 본다고 할 때 사람들이 주로 왼손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볼 때마다 팔을 꺾어서 보잖아요. 저는 그 스마트폰에 그녀의 사진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시계보다는 말이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진짜 몇 개월, 거의 2년여 넘게, 그러니까 2년여 넘게 그녀가 처음, 벌써 두 번째였어요. 이번에 꿈꾼 게. 이번에 꿈이 나왔는데, 와, 세상에 여러분, 꿈속에서조차도요, 그녀가 저에게 낯설게 대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에게 되게 서먹서먹했고요. 그게 되게 어색하고 낯선 거예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토요일 하면은 항상 로또 하러 가는 길에서 로또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저번 주에 로또가 마지막이었어요. 돈이 이제 없으니까 로또 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도 잠시 쐴 겸 해서 인근 동네에 있는 언덕바지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불리는 월곡 초등학교 위에 있는 벤치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레시피 캔커피 저희 동네 마트에서 500원 하더라고요. 그거 한 캔 시원하게 하나 사가지고 저벅저벅 언덕바지를 올라서요, 학교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요, 레시피 캔커피 하나 마시면서 그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답니다. 왜 꿈에 나타났을까?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또 가끔씩 제가 그녀가 하고 있는 팬카페나 혹은 가끔 그녀가 올리는 인스타그램도 가끔 몰래몰래 훔쳐보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제가 우러러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요.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녀는 저보다 더 위에 있었고 저는 그 아랫바닥 밑바닥 찌끄레기 같은 놈이었으니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 어떤 상상을 했는지 아십니까?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진짜 로또 2등이라도 당첨되면은 멋지게 수트 한번 쫙 빼어입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맛 좋은 술 한잔 기울여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오고 난 이후에요, 그녀가 일하는 일터로 꽃바구니, 제가 그녀한테 조공했던 것 중에서 제가 종이 장미꽃을 잘 줬거든요. 그래서 매월 계절마다 그녀에게 종이 장미꽃을 빨간색, 노란색, 파랑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보냈어요. 100송이씩. 근데 마지막으로 보내지 못한 게 가을을 상징하는 오렌지 빛깔의 그 장미꽃들을 접었거든요. 근데 그녀에게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가 이제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악화되고 그 여동생의 시집살을 시달리고 그럴 당시에 저희 집에 피신해 있다가 따로 이제 분가하며 살 당시에 집안이 되게 어수선하고 되게 우환도 많이 겹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녀에게 되게 등한시하게 되게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녀에게 항상 사랑을 고백하고 좋아함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이게 약간 집착 아닌 집착, 때로는 스토커 같은 성향이 많이 제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녀에게 미안하다, 다시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그녀의 카페에서 그녀에 대한 사적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그녀가 저에게 처음으로 안 좋은 식으로 제재를 많이 가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차갑게 냉담하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배신감과 저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탈퇴를 하고 나와버렸죠. 그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 혼자 좋아하고 너 혼자 소설 쓰고 너 혼자 사랑한 거라고, 짝사랑을 또 한 거라고. 저는 솔직히 그녀가 제게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무턱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녀에게 뭐 하나 제대로 뭐 그녀가 좋아하는 게 일명 그 명품이라고 그러죠. 샤넬이나 그 그녀가 즐겨 쓰는 향수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할 만큼 저는 남루하고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마음만으로라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표출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요 한 200여 통 300여 통이나 되는 편지를 써서 보낸 적도 있고요. 그녀에게 종이 장미꽃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그렇게 보낼 적도 있었고, 추운 겨울날에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요 태블릿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주쯤 토요일쯤 날 잡아서 아침 일찍 커피숍이 문을 열자마자 그 커피숍 아래 내려가서 러브장이라는 것도 써봤고요. 그리고 편지도 써서 그녀에게 보내본 적도 있었어요. 되게 열정적이고 열렬하게 막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 꾸는 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죠. 저보다도 더 스펙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녀를 좋아하기엔 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처음 그녀를 만나고 처음 그녀를 알아갔을 때도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하나 항상 갖고 있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녀를 한번 응원하고 좋아만 해보자.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절실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죠. 지금은 그녀가 하는 트위터나 인스타 그리고 혹은 그녀가 방송하는 아프리카 방송이나 다른 여타 방송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제 스마트워치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화면 그리고 제 태블릿 겸 휴대폰인 태블릿폰 안에도 그녀의 사진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그녀의 카페에 다시 갔을 때 그녀가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이 대문 문구로 있는 거예요. 뭐지? 결혼하나? 이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하보집이었더라고요. 근데 손백에 그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그 사진을 보니까 그녀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꿈을 제가 꾸고 있더라고요.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여자 주인공들이 길을 걷다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을 보면은 자신이 마치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제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 사진 아닌 드레스를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제 태블릿 폰에 저장해 둬서 바탕화면 배경에 있답니다. 아무튼 오늘 벤치에 앉아서 꿈속에서 나왔었던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느낌 그대로를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꿈꾸고 난 이후에 그 꿈을 다시 회상해서 곱씹어보고 생각해 본다는 건 참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막상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꿈속에서조차도 저는 그녀에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쪽을 생각하면은 막 들이댄다든지 아니면 손을 덥석 잡는다든지 아니면 끌어안는다든지 그리고 뭐 그녀에게 입을 맞춘다든지 하는 그런 자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현실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꿈속에서조차도 그녀를 만났는데 대면하고 되게 서먹서먹해하고
낯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흐지부지하게 꿈에서 깼어요. 근데 꿈에서 깼는데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불자락에서 뒤시덕거리면서 뭐지? 이 여자 누구지? 왜 내가 이 여자 꿈을 꾸고 있지? 이러했다니까요. 근데 막상 세수를 하고 온몸을 씻고 딱 그때다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좋아했었고 내가 사랑했었던 그녀였네. 왜 꿈속에서 나는 왜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한 거지? 이런 후회스러움이 막급을 치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제 얼굴 뺨을 때렸다니까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던 사람을 진짜 몇 년여 만에 몇 개월여년 만에 꿈속에서 그렇게 만났으면은 진짜 여태까지 꿈도 가끔씩 자각을 해서 내가 꿈을 조정할 수 있고 내가 꿈속에서 이렇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제가 꿈속에서 만났을 때 그녀도 저도 낯설어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화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꿈자리에 들기에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는 있지는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꿈속에서 그녀를 만나서 같이 뭐 사랑을 한다면은 혹시라도 모릅니다. 몽정을 하면서 깨어났을 수 있을지. 좀 그런 나이는 지났지만 말이죠. 저는 요즘 좀 그녀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긴 너무 불경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몽정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녀를 만나서 꿈속에서만이라도 뭐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꿈속에서만이라도 그녀에게 여태까지 못했던 말들 다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너무 탄식스럽고 되게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갑자기 그녀를 꿈속에서 보고 나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조그만 그 왼쪽 손에 스마트워치 속에 그녀의 이 사진만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았어요. 그리고 레시피 커피가 그 달달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쓴 겁니까? 입안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걸어 내려오면서도요 계속 그런 입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왜 나는 꿈속에서 그녀를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왜 나는 그리고 그녀는 왜 서로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낯설어하고 어색해 했을까?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꿈에서 깼을까? 뭐라고 또 좀 말도 좀 할걸, 아니면 먼저 손을 좀 잡아볼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심지어 더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은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이불을 뒤시덕거리는 와중에도 그녀가 누구 있는지를 나중에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수를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잠시 바람을 쐴 겸 이렇게 나왔다가 그제서야 그녀가 내가 사랑했었던 그녀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내 자신이 너무 한스럽고 탄식스럽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녀를 잊고 살아왔구나, 그녀를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나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은 로또를 하러 가야 되는 길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주머니에서 짤그랑짤그랑 동전을 내서 500원짜리 하는 레시피 캔커피 하나 사들고 집 근처 가까운 언덕바지에 올라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모교 앞 맞은편에 벤치에 앉아서요 레시피 캔커피를 마시면서요 왼손에 차고 있는 그녀의 이 사진을 하루종일 바라봤습니다. 오늘 한 30분 동안 그렇게 사진을 바라면서요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 혹시 그녀는 정말 이렇게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누군가의 여자로서 결혼을 했을까? 그녀는 날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그토록 그녀에게 조공을 하면서 바쳤었던 장미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생각은 해줄까? 그녀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행복은 할까? 또 혼자 슬피 울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염없이 계속해서 그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오랜만에 본 그녀를 계속 되새김하면서 보고 생각하고 또 회상한 거예요. 왜 도대체 꿈속에서 그녀와 나는 왜 그렇게 낯설어하고 왜 그렇게 서먹해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진짜 그랬어요. 꿈속에서
저는 땅을 보고 있고 위를 보고 있고 그녀를 흡치 훔쳐보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도 저와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저를 보다가 다른 데를 보고 또 다른 곳을 보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거든요. 꿈이었지만 말이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진짜 그거였던 거예요. 꿈속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 그녀가 내가 사랑하던 그녀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다시 잠을 자면은 그녀를 만나야지 하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서 레스 캔커피를 하나 마시면서 그녀의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요. 그녀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 참 많이 했습니다. 나 정말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데 당신은 날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날 그리워해 줄 수 있나요? 난 당신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혼잣말 중얼거리다가 눈물이 막 맺히는 거예요. 흘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눈물 흘리진 않았는데 목소리가 막 울먹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또한 내 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여자였으니까. 여자라기보단 여신이었죠. 어느 드라마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녀와 나 사이에는요 우주의 끝과 끝 사이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를 꿈속에서 만났는데 저와 그녀는 되게 많이 서먹서먹하고 낯설어하며 서로를 마주보지 못하고요. 낯선 또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말이죠. 저는 그녀가 누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시간이 흘렀을 때 그녀가 알고 봤더니 제가 사랑했었고 그리워했었고 또 많이 보고 싶어 했었던 그녀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제 자신을 탄식해하며 괴로워하고 또 미워하고 제 자신을 자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속에서 만나보시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 번째였군요. 그녀를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또 한이스럽습니다. 혹시라도 또 꿈속에서 그녀를 또 만나게 되면은 잊지 않고 또 보고 싶어 했었고 사랑했었다고 꿈속에서만이라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종일 제 왼팔에 있는 스마트워치에 있는 그녀의 이 사진을 하염없이 보고 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태블릿 겸 스마트폰도 그녀의 모습을 보고 또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와중에도 바탕화면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또 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마음이 심승생승해하고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설레임을 느끼고 싶은 여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녀를 그리워하고 또 그녀를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그녀를 또 한번 꿈을 꾸며 만나게 되면요. 대면 하지 않고 서먹서먹해 하지 않고 낯설어하지 않고요. 그녀의 손을 덥석이라도 잡고서요. 아니면 그녀를 꼭 끌어안고서라도요.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많이 좋아했었다고 많이 사랑했었다고 하면서요. 그녀를 좀 안고 엉엉 울고 싶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그녀를 사랑하니까요. 솔직히 그녀가 현실에서 만약 저와 마주하게 된다면
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산산조각이 나서 제 스스로가 부서져 내려서 엉엉 울고 있진 않을까 싶은 감동의 쓰나미를 지금도 그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네요. 저는 그녀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녀가 몇 살이고, 그녀가 나이가 무엇이고, 그녀가 학교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고, 또 그녀가 살면서 어떤 고충을 겪거나 어떤 즐거우면서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언제 또 꿈속에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꼭 다음에 꼭 꿈을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면요. 대면대면에 하지도 않고 서먹서먹해 하지 않고 낯설어지 않고 당신 앞에 한 걸자국 더 나아가서요. 당신의 손을 붙잡거나 당신을 부둥켜 안고 당신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또 꿈속에서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그냥 많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음 꿈에서 혹시 나타나면요. 제가 꼭 먼저 알아보고요. 먼저 다가가도록 할게요. 지금도 어떻게든 당신을 꿈속에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오늘 하루 왼종일 당신의 사진을 보고 또 보며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저 잊지 않았죠? 전 아직도 당신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전 아직도 당신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전 아직도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데, 전 아직도 지금까지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꿈속에서 다시 한번 만나면요. 제가 당신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볼게요. 정말 미안해요. 꿈속에서 당신을 대면대면에 하고 또 꿈속에서 깨어났을 때 당신이 누군지 의문의 여성으로 담아두었단 걸 말이죠. 저는 언제까지나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사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그녀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좋아하는 그녀를 다음 꿈에 그녀를 만나게 되면은 꼭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요. 안녕 나의 사랑 나의 그대여.